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 어떤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래의 먹거리,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혹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을 보일 것이다, 혹은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앞으로 좋대, 이쪽이 굉장히 성장이 좋을 거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우리가 먼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보여줄 때는 보통 이 종목이 이런 타이밍에 좋아질 것이다, 혹은 좋다더라, 혹은 뭐 기사가 떠서 갑자기 올라가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수요가 몰리면서 그런 수요의 힘에 따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앞으로 물론 전기차나 수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변화될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업종과 종목인 건 사실인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면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차차 해나갈 건 맞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요가 몰릴 것을 기준 잡고 계산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일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일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이 당연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현대차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런 중장기 관점의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0만원부터 18만원대까지 올라올 때는 그때 당시엔 제가 또 보고 있던 이벤트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60에서 80% 수익을 시원하게 챙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포지션으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21년이 또 어떻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뒤늦게라도 수요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런 매수세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사업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가고, 또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 당시에는 컨센 대비해서 괜찮네, 혹은 코로나의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괜찮네, 이런 기업들이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때예요, 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전 세계 완성차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테슬라와 현대차만이 저 당시 상반기에 흑자를 보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렇게까지 뭐 급등을 많이 보일 줄은 저도 사실 몰랐죠. 하지만 어닝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긴 시키는데, 이 어닝에 대한 것들이 단순하게 서프라이즈성을 띠는 게 그냥 실적이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네, 이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황에 맞는 어떤 분위기와 트렌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또 우리 그때 당시에는 개소세 인하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걸로 통해서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소비가 전체 모든 이런 소비 쪽이 다 침체가 됐던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 또 어느 정도 괜찮은 또 성과를 보여주고 괜찮은 지표들이 나타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 침체가 됐던 업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었지만. 그래서 코로나 대비해서 또는 타 업종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당시에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내연기관 차량들을 점차 퇴출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쪽, 혹은 이제 전기 완성차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2차 전지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그런 쪽이나 혹은 뭐 헬스케어 쪽,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하면서 많이 뛰어드는데,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많아요. 2차 전지 솔직히 말해서 진입장벽 낮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양극재, 음극재 뭐 갔다 와서 가지고 뛰어와서 또 분리막 해가지고 조립만 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쉬웠으면은 뭐 다 이거 하지 누가 뭐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본래 사업들에 대비해서 괜찮으면.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멘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상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게, 진입장벽을 떠나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긴 한 것 같아요. 뭐 각
그 기업별로 보유하고 있는 뭐 그들만의 특허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결과적으로 또 차별된 어떤 품질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또 뛰어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품질로서 확실하게 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가를 대폭 절감시켜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뭐 공장까지 다 지어놨지만 지금 뭐 가동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단순한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갖고 와서 그냥 붙여가지고 분리막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술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뭐 지금 공장만 지어놓고 당장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원가를 절감하고 싶으면 지금에서라도 시장을 독점하고 선점해 버리려면 배터리 자체 생산해서 뛰어들어야죠. 근데 아직 그러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난감합니다. 자, 아무튼 각 국가별로 지금 이제 전기차들에 대한 보조금도 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주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7,500까지도 또 지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4kW 이상 그리고 5kW 미만일 때는 또 $2,500, 뭐 기타 등등 또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2020년에 만료가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2022년까지 연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엔 10%, 21년 20%, 22년 3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삭감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 출력이나 어떤 용량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또 보조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구입 보조금을 최대 3,000파운드까지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좀 확대시켜서 최대 6,000파운드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00유로에서 7,000유로, 독일도 뭐 한 5,600에서 9,000유로 정도, 한국도 지금 구입 보조금을 차량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400에서 82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들, 개소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면을 좀 해주고 있고, 또 뭐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주차료 감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죠. 취득세 같은 것도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에 맞게끔 또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필요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대로 이제 어쨌든 제일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사업의 업종 중에서 저는 그래도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듭니다. 그래서 뭐 기업 자체,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는 이렇게 전망이 밝다라고 해도 또 기업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과 흐름 자체가 뭔가 또 틀어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리스크나 변수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이 업종 자체에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 정도만 우리가 투자하기에 좀 매력이 높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가가 지금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고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개인적으로라면 진짜 어느 단가든 편입을 해놓고, 멀리 볼 우리가 종목이니까 편입을 해놓고 뭐 마이너스 한 10%, 15% 떨어졌을 때 또 한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갖고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면 이 등락 자체가 이 대형주가 15%라면요, 굉장히 어떤 한 번의 파동에서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웬만하면 15에서 20% 파동을 넘기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들어요. 뭐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처럼 이렇게 뭐 이런 상황들 아닌 이상,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자연스러운 등락에 있어서 혹은 작은 노이즈에 있어서는 크지 않습니다. 이때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소비 쪽 관련된 종목들과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은 났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내년에 또 우리가 백신의 기대를 좀 갖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 또 반응을 보여주고 하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차를 이때 당시에 충당금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편입을 했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서 대략적으로 17만 5천 원 정도, 제 예상은 17에서 17만 5천 원 사이가 우리 회원님들 평균 단가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또 추가 매수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물론 충당금도 다행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평가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처럼 어떤 이슈가 공시성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냥 쭉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현대차 영상마다 매번 또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있긴 때문에 그대로 의견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간에 또 이제 좋지 않은 이슈가 혹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풀이도 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좀 지속적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대차도 장기적으로 좋지만 현대차만큼은 아니어도 약간 좀 느긋하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셨더라면 아마 또 좋은 성과가 있으셨을 텐데 사실 VIP원님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아직 지금 매수가 부근이어서 여러분들께 또 따로 소개를 좀 해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은 우리 VIP원님들께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참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19만 7천원에서 20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돌파하고 내비두세요. 돌파를 하면은 내버려 두세요. 다시 눌렸을 때 이제 향후에 20만 원을 지지받는 타이밍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돌파를 시도는 하고 있지만 돌파할 때 매매를 해도 좋긴 좋겠죠. 근데 그 끝이 어딘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스권을 열어주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급등을 보이고 더 상승을 보이고서 차라리 눌려줬을 때 20만 원 부근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약간 스윙해서 중기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후에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22,000원을 컷 잡고서 지금 요런 부근대에서 충분히 편입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단타죠. 단타로 들어가실 만한 종목인 거고 대한항공 같이 보셔도 좋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터져서 지금은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대략적으로 12만 원 안에서만 12만 원을 지켜준다면 지금 요런 단가 단기에서 스윙 패턴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멘텀이라든지 또 하락을 보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리스크나 이벤트들 어떤 이슈들이라고 따지고 본다면 사실 상방과 하방 크게 뭔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괜히 눈치를 보고 있고 종목들도 그냥 흐지부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혹은 그날 어떤 뭔가 슈팅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시장은 약간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축을 이루면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 종목들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체감 지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즉 뭐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어떤 시장이 어떤 이슈가 나오면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뭔가가 하나 또 터져버리면 급등이나 급락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약주 임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적극성으로 따지면 차라리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혹시나 급락을 나오면 그제서야 또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도 될 것이고 혹은 시장이 또 그냥 우리가 우려하는 것 대비해서 너무 좋은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또 따라 붙으면 돼요. 추경호에서 따라 붙으면 돼요. 그런 상황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 잠깐 한 발 물러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엄청난 시세를 노리기 위해서만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작은 수익이라도 지금은 계속해서 챙겨가는 전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두 종목 매매를 예를 들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에서 10%대 합쳐서 이런 수익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 %가 되더라도 한 종목에 이런 정도 챙기고 다른 한 종목 좀 짧게 챙기고 이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다고요. 그리고 제가 VIP 회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런 종목들 한번 매매를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이런 데서 또 좋은 성과가 하루에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수익 실현하신 게 이 정도가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더라도 우리가 챙길 거는 좀 챙겨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그 상황에 맞게 또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맨날 주식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하자 이겁니다. 신성델타테크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VIP분들은 사실 좀 짧게 먹고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또 급등 나올 겁니다.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시간의 상한가. 자, 신성델타테크. 좋은 이슈가 또 갑자기 떠줘서 시간의 상한가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소개 다 드렸잖아요. 뭐 제가 뭐 VIP님들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진짜 약간 주력성 종목들은 VIP님들께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았습니까? 6,150원에 잡아가지고 6,000원 손절 잡아라. 이렇게 안전한 구간을 잡고 내일 이제 완전 초급등 나오겠죠. 그렇죠? 준비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주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또 제가 주기적으로 좋은 종목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성델타테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아침에 올라오면 대응 잘 하시고요. 수익 다시 한번 미리 축하드리고 수익 미리 축하드리고 혹시나 미리 또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결과론적인 거니까요.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거지만 뭐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슈가 어제 그렇게 장이 끝나고 뜰 거라는 걸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들에 기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또 수익을 축하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내일 좀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좀 지루하고 힘드실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 오히려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계좌들을 좀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물려 계셨던 거라든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또 트레이딩으로 챙길 건 챙겨가면서 기존의 어떤 계좌들이 정돈이 되지 않은 계좌들을 조금씩 정리정돈하면서 그렇게 좀 나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말에 또 우리가 좋은 종목들 편입을 하고요. 1월 달에 이제 또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또 수익을 실현하고 또 괜찮은 단가까지 올라오면 내년을 또 쭉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저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또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계속해서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말이 뭐 무조건 절대값이다 이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가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상황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